네, 안녕하세요. 네,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제2장 2절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분류인데요. 여기는 이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용어 자체가 시험에 좀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그 개념을 잘 잡아두셔야 돼요. 먼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택지, 부지, 대지인데요. 정확하게는 대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자, 택지입니다. 택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이다. 자, 그러면 이 택지하고 대가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보죠. 대. 요거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땅이죠. 그러니까 주로 주거 또는 상업용으로 이용 가능한데 공업용으로는 안 돼요. 공업용. 왜냐하면 지적법에 28개 지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 공장용지라는 대하고 다른 별도 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은 공장용지에다 지어야지 대에다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대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대지 많이 혼용하고 있는데 대지는 건축법에 쓰는 용어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부지하고 구별하는 의미에서 대라고 이야기하자. 그럼 이제 부지는 뭐냐? 부지는 건축 용지 외에 건축 용지가 택지죠. 택지 외에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다. 예컨대 하천 용지, 철도 용지 또는 수도 용지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도로 용지.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못 짓는 땅까지를 포함한 전체. 그러니까 땅이란 땅은 전부 다죠. 그런 걸 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부지가 제일 넓은 개념. 그 중에 건축할 수 있는 게 택지. 그 중에 공장 빼고 주거 상업을 지을 수 있는 것 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자 후보지 이행지.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먼저 이 아래쪽을 보자고.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토지에 붙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과정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환 또는 이행 과정. 전환이나 이행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완전히 바뀌면 바뀐 이후의 용도에 따라 부른다. 예컨대 임지나 농지 같은 걸 깎아서 택지를 만든다. 그렇게 전환 과정에 있어. 다시 말해서 여기 뭐 10%, 20%, 30%, 40% 이렇게 전환 과정이 있다. 그런 걸 후보지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택지가 될 후보다. 또는 가망이 있다. 가망지. 택지가 될 예정이다. 택지 예정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이와 같이 대분류 상호간이 바뀌는 걸 우리는 후보지라고 그래요. 후보지.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적인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후보지로 한다. 그러면 이행지는 뭐냐? 여러분 택지는 주택 상가 공장 지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 상업 공업. 농지는 전답과손입니다. 임지는 신탄, 림지하고 용지 림지인데 이 안에서만 바뀌는 거 안에서. 그래서 세 분류 사이에서 바뀐다 그러는데 이렇게 임지적, 택지적, 농지적 안에서만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이행지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예컨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택지가 아까 이제 택지가 주택상가 공장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 주택 상가 공장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농지가 전답과수원이었죠. 그래서 전이 있고 답이 있고 과수원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지가 신탄 림지하고 용제 림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내가 전을 좀 가지고 있다. 부모님이 농사 짓다가 지금 안 짓는 전이 있는데 이걸 깎아가지고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분류 상관이 바뀌는 거니까 이행지냐? 아니죠. 전은 농지죠. 그 다음에 주택은 택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후보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지가 되려면 이 안에서만 바뀌어야 돼. 이 안에서만. 또는 이 안에서만
또는 이 안에서만.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만 이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용어인데, 자, 예컨대 우리가 임지나 농지를 깎아서 택지를 만든다. 이제 당연히 후보지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이 임지나 농지는 아직 건축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미성숙지라 그래요. 미성숙지. 택지는 즉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죠. 다 컸다. 그래서 성숙지라고 하고요.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 이거를 우리는 성숙의 정도, 성숙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50%냐, 80%냐, 성숙도.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대지하고 맹지인데 이 대자는요 지목이 대일 때하고 다른 한자예요 전혀. 이거는 대 밑에 옷의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걸 자루대자라 그래 자루대자. 그럼 지목이 대인 토지는요 이렇게 대 밑에가 흙토가 붙어 흙토. 그래서 아까 주택상가 지을 수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자루명의 땅이죠. 맹지는 뭐냐, 맹지. 타인의 타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땅. 그래서 이게 눈이 멀 맹자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가 안 보인다, 그게 안 보인다. 그런 걸 맹지라고 한다. 필지, 획지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걸 혼동했어요. 뭐 필지라 그랬다, 획지라 그랬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필지는 지적법이나 등기법 주로 법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 단위입니다. 등기법에서는 등기라고 그러고 지적법은 등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면적 단위는 아니에요. 면적 단위는 오늘날에는 제곱미터 쓰잖아요. 평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필지는 크기가 다 다르니까 그게 면적 단위는 아니죠. 그럼 획지는 뭐냐? 이거는 부동산학에서 주로 쓰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감정평가에서 많이 쓰는데,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라 그래요. 부동산 활동, 예컨대 개발 활동, 중개 활동, 이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가 되는 일단의 땅입니다. 다음에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획지는 가격이 비슷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지와 획지의 관계인데 예컨대 필지와 획지가 같다.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된다. 그럴 때는 따로따로 평가한다 해서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 개별 평가한다 그래요.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 획지로 나뉘었다. 그 이야기는 하나의 큰 땅인데 앞쪽은 주유소, 장사하고 상업적, 뒤쪽은 단독주택이 있어, 주거적. 그럴 때는 이용이 다르잖아요, 이용활동이. 그래서 두 개의 획지라 해요. 그럴 때는 앞에 장사하는 데가 땅값이 비싸야죠, 도로변에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는 구분평가라는 걸 해, 구별해서 평가해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또 할 거예요.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루고 있다. 그럴 때는 일괄평가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평가는 나중에 감정평가 할 때 보자고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나지, 갱지, 저지, 공지, 건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지는 나체할 때 나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땅만 있는 게 땅만 위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지의 반대가 되는 단어는 건부지입니다. 건축물이 부착된 땅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다. 땅. 그걸 건부지. 이 땅지자니까 나지는 건물이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법, 예컨대 용도, 지역 같은 규제는 받지만 기타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 저당권이나 근저당 뭐 이런 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자는 건축 허가 같은 공법상 허가만 받으면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번거로움이 없고 제한이 없으니까 시장성이 높고 뭐 잘 팔린다는 이야기죠. 언제든 내가 원하는 정도 이용 가능하다, 최이용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나지하고 건부지라는 용어는 써요. 자, 그런데 일본은 이 나지를, 일본은 갱지하고 저지로 나눠 쓴단 말이죠. 물론 일본도 건부지라는 용어는 있어요. 건부지는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갱지는 뭐냐, 갱지. 이거는 나지하고, 우리나라 나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다. 그래서 지상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법의 규제는 받지만 사법의 제한을 받지 않은 땅이다. 즉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사법성의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하는 땅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저지는 또 어떻게 다르냐? 저지. 갱지하고 저지가 분명히 다르니까 구별할 텐데 요거는 지상의 건축물이 없는 땅으로 여기까지는 나지하고 똑같아. 다시 말해서 갱지하고도 똑같아요. 그런데 공법상 규제도 받고 공법상 규제가 있네요. 사법상의 제한도 있는 거예요. 얘는 제한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사법상 불완전한 소유권의 땅이니까 가격이 갱지보다는 당연히 싸겠죠. 제한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지로 사법상의 제한 때문에 가격이 싸지는 걸 감정평가에서는 저지 감가라 그래요. 감가. 감가는 가격이 감소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지는 가격이 싼 땅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공지는 뭐냐, 공지. 여러분, 공지라는 거는요, 이런 이야기죠. 예컨대 우리가 여러분 여기 100평의 땅이 있어요. 그럴 때, 공법 공부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100평으로 지을 수는 없어요. 예컨대 준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건폐율이 70%, 70%. 그러면 이제 70평밖에 못 짓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빈 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땅을 빌공짜 써서 공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지는 필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땅이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서 건물을 꽉 채우지 못해서 남겨놓은 땅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지하고 빈지인데 이 법지는 법사면상의 땅을 이야기해요. 법사면상. 빈지는 이제 바닷가의 토지고 요즘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아셔야죠. 여러분 여기요. 이렇게 땅이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럼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대를 쌓아요. 축대. 이걸 우리가 법사면이라고 그러고요. 땅의 면적을 측정할 때는 지적법 공부하시죠?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을 위에서 바라다 봤을 때 위에서 그때 이 면적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수평면 이거를 법지라고 합니다. 법지는 당연히 윗집 소유예요. 그래서 소유는 누구 건지 알겠는데 여기는 이용은 불가하죠. 여기다 농사를 짓겠어요. 뭐 여기다 건물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우리는 법지라 한다. 빈지는 뭐냐? 바닷가의 땅인데 여러분 여기 이제 물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물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표면이라는 거는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까지를 바다라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는 걸 지표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산 100번지라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이제 바다 환경이 바뀌면 물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최대 만조 수위선이요. 여기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거는 산 100번지니까 여기 B 지점까지죠. 여기까지만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최대 만조 수위선 A에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는 공부에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땅은 땅이죠. 이런 걸 빈지라고 해요. 빈지. 그래서 다른 말로 바닷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법지는 법원한 소유권 활용식이 없는 땅이다. 토지의 분기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 그랬죠. 그래서 총량 면적에 포함되지만 윗집 면적이죠. 사용이 불가하다. 빈지는 사적 소유권은 없으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는 누구 건지는 몰라. 얘는 누구 건지 아는데 그러지만 얘는 또 이용은 가능하죠. 그래서 공유소유권관리법상 최고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의 토지이다. 아까 그림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지, 산호지, 포록지, 공원지, 유의지, 휴양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택지로 개발할 때 원료가 되는 땅이죠. 그래서 개발되기 이전 땅이고요. 요건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땅이 산하지. 예, 포락지는 뭐 다른 법에서 많이 배우시죠. 원래는 논이나 밭이었는데 홍수 때문에 침식이 돼가지고 집안이 무너져 내린 땅이죠. 여러분 요 세 가지는 꼭 구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한지는 도시 땅인데 땅값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렇지만 유휴지는 그냥 놀리는 땅이야. 그래서 공한지하고 유휴지는 둘 다 놀리는 땅이죠. 다시 말해 투기적 목적이 강하죠. 그런데 공한지는 도시 땅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휴한지는 뭐냐? 휴한지. 쉴 휴자죠. 그래서 한가할 한자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계속 똑같은 작물을 5년, 6년 기르면은 땅에 힘이 빠져가지고 농사가 안 돼요. 그럴 때는 한 1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휴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2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제2장은요.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이 좀 나와요.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개념은 아까 외운다 그랬어요. 종류를.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은 협의 작은 의미하고 광의가 있죠. 광의는 협의하고 준부동산을 더한 것. 그래서 협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거죠. 토지하고 정착물이다. 그래서 이제 정착물이 특히 구별해야 되는 게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은 건물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임목 같은 것들 또는 미분리 과실 같은 것. 그다음에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정착물도 있더라. 구별하셔야 된다 했고요. 민법 영역입니다만은 개론에서도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 그러면은 꼭 외울 건 아닌데 방, 성, 의, 자. 의자에 앉아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정착해 있네.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그 다음에 임차적 정착물은 동산이다라는 거 기억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준부동산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억하자. 광의부동산은 협의부동산하고 준부동산을 합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용어인데 이 용어들은 택지, 부지, 대지 무조건 구별하십니다. 후보지행지 시험에 잘 나오죠. 대지, 맹지 구별 좀 하셔야 되고 필지와 획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나지, 갱지, 저지, 공지, 건부지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는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도 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중에 정상적으로 쉬는 거는 휴한지밖에 없죠. 공한지나 유휴지는 약간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